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별이 되신 순직 교사분들과 구조활동 중 순직하신 소방관님들, 의사자분들이 마지막 생애를 기리는 기억식의 진행을 맡은 저는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전지부 청년국장 두진석입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부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세월호 참사 11주기 순직교사, 소방관, 의사자 기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주 천주교 공원묘지에 잠들어 계신 고 남윤철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10분의 순직 교사분들과 5분 순직 소방관님들, 3분의 의사자분들의 영명과 명복을 빌며 헌화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방침으로 분향이 금지되어 헌화로 대신하는 점 깊은 양해 바랍니다. 헌화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픔도 두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는 마음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세월호 수색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광주 시내에서 헬기가 추락되기 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아 강원소방본부 소속이었던 소방관 5분 모두 순직하셨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님께서 소방관들의 대신해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 권영각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주기가 되었지만 작년 10주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외침도 제자리 걸음이고 참사에 대한 책임과 사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외침은 11주기나 흘렀음에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고 알리는 것을 해야지만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사회 건설에 일조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롭게 만들어갈 세상은 생명이 존중되고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세상은 재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서서히 침몰하는 세월호를 전 국민이 무기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온 국민이 내 가족을 잃은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 및 생존자들은 참사의 기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에게 보내는 유가족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물 밖인데도 여전히 차고 캄캄하다는 유가족의 외침이 참으로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정부에서는 9번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조사라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알려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침몰 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희생자, 침몰 이후 구조활동 시 희생된 소방관, 민간인 잠수사 등이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강원소방본부로 기대하던 소방헬기가 광주 도심에서 추락했습니다. 그 헬기에는 5명의 소방관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되는 희생은 소방관들의 숙명입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좌초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기관이 소방상황실이기 때문입니다. 해경에 이첩하기 전 선내 탈출을 유도했더라면 희생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참사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 지시보다는 보고 철저를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보고를 강조하다 보니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오보가 방송을 통해 나와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소방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적보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을 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도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는 사후적 참사 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회 시스템 구축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호 참사를 잊을까봐 두렵다는 유가족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월호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려는 자들과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들이 염원하는 안전사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투쟁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이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은 지부장님께서 교사 대표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차가운 바닷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날 단원고의 담임교사들은 아이들의 탈출을 돕고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겠다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끝내 배를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했던 10분의 교사들은 참된 교사의 표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구조 현장에서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원들과 승무원들 역시 잊을 수 없는 이들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들이며 아빠였고 딸이고 사랑하는 이였습니다. 동시에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시민이었던 그들의 책임감과 용기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참된 시민정신이 표본입니다. 그날 바다는 아무 말이 없었고 시간은 아이들을 남겨둔 채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새기며 그날의 노란 리본은 세월호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심장을 다시 아리게 합니다. 참사 이후 1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또 다른 비극들이 이어졌지만 달라지지 않는 사회는 또다시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구조적인 책임과 무능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기도 위기 속에서 민주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지금 우리는 세월호 앞에 다시 섭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 존중의 사회를 향한 우리의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사의 기억을 지우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권력에 맞서 싸우며 피해자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떠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리고 순직한 소방공무원들과 승무원들이 지금 이 봄 햇살 아래 있었다면 어떤 웃음을 지었을까요? 그들의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매해 봄마다 울음을 삼킵니다. 그 눈부신 생명 하나하나가 다시는 헛되이 잊혀버리지 않도록 진실과 책임, 기억과 약속의 내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길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전지부도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서 추모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시인들이 그 시로서 추모를 했었습니다. 전시회도 했었고요. 그때 쓴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다. 무서운 말이다. 서러운 말이다.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그리워해도 소용없다. 네가 없다. 주머니 속 먼지도 아닌데 어떻게 훌훌 털어버리나. 기다리래. 아가미도 없이 너희 가쁜 숨 몰아쉴 때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너희 가라앉을 때 아빠가 잘못한 말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들은 착하고 어른들 말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졌으니.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미리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오, 생떼 같은 목숨들, 작약 같은 아픔들. 출렁이는 물결 따라 바람 앞에 서면 바람에 채찍질. 오냐 오냐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못다 피고 간 꽃봉오리들아. 머리카락 한 올 꺼내줄 수 없는 이 땅의 어른이라 미안하고 미안하다. 아무리 문질러도 가시지 않는 통증이다. 나을 수 없는, 나아서도 안 되는. 햇살 짱짱한 4월의 팽목항. 이 슬픔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 간간히 조문하러 들르는 바람때 어떤 이는 주저앉아 울고 어떤 이는 울지도 못하고 산, 바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우리 모두가 상주다. 길 잃은 상주다. 도려내고 쓸고 덮어 가라앉힌 길, 애초부터 없던 길. 다음은 유가족 추모사입니다.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 김성우님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조원아, 보고 싶다. 네가 떠난 지 벌써 11년이 되었구나. 아빠랑 발장 끼고 데이트하겠다는 너의 약속이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 몰랐다. 그날 너만 살려면 충분히 뛰쳐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너라도 서럽서럽하고 많이 약속했었다. 너의 구명조끼를 벗어 아이에게 입혀줄 때 너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아이들을 꼭 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너의 심정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우리 딸 초원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다시 불러본다. 우리 딸 김초원, 교사가 천직이라고 믿고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김초원 선생님, 그곳에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요? 부디 거기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선생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왜 그날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참사의 책임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김초원의 이름으로 빌려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김초원 선생님과 304명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끝까지 함께한 단원고 2학년 3반 김초원 선생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2학년 3반 김종생 아버지 김성올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그 한과 슬픔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가족 추모사 계속 모시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 8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고 김응현 선생님의 형님 김응사님께서 동생을 그리며 쓰신 수필 어떤 그리움을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여러 관계자님들 감사드립니다. 10년 전부터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그런데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조금 내려놓고 써봤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몇 번을 손을 봐야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안내서 7조 제목은 어떤 기다림입니다. 내겐 잊을 수 없는 기다림이 있었다. 그해 4월 팽목항에 철없이 불던 봄바람, 바람 속에 한과 슬픔이 녹아 있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자주 흙먼지를 일으켰다. 흙먼지가 들어간 눈은 바다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가슴은 두근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게 했다. 기대와 실망, 그 사이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었다. 돌아오지 않는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만큼 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설 수는 없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은 때로 절망하게 만든다. 머리만 내민 뱃머리를 쳐다보며 일각이 여삼치웠다. 한 달이 100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슬퍼하는 표정과 한숨이 가득하고 실망하는 언사로 얼룩지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별난 일상의 연속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잠들기 어렵게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아우성은 긴 밤을 지새우게 했다. 몸과 마음은 조각난 유리처럼 부서지고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에 처절한 몸부림이 날들였다. 살아있을 것이란 희망은 사라지고 슬픔은 무력감으로 다가왔다. 내 마음은 회색빛으로 바뀌어 빛을 찾기 어려웠다. 못 올지 알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 시간들은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는 심연에 빠진 듯했다. 10년의 긴 시간이 스쳐갔다. 그 세월에도 평정심을 찾지 못하는 건 집착인가 상은 때문일까. 시간이 흘러도 푸른 신호등은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동생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거친 바닷가에서 애타게 기다린 지 한 달 만에 동생이 올라왔다. 소지품은 핸드폰과 지갑, 호각이었다. 지갑에는 신분증과 젖은 지폐가 납작하게 숨도 쉬지 못하고 붙어 있었다. 핸드폰은 소금물에 절여져 하얗게 색이 변한 몸통과 가장자리는 초록이 입혀져 오랫동안 잠겨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녹슬은 유심은 판독할 수 없었고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생사가 갈리는 그 마지막 시간에 호각은 얼마나 소용이 있었을까. 침착하게 진정시키고 구조의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게 했을까. 제소리를 낼 수 없는 상처 입은 호각이 우우 한스럽게 우는 듯하다. 호각은 가장자리가 모프라기로 날리고 산발한 여인 내 머리처럼 물속을 떠다니는 것 같아 억장이 내려앉는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잡을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야 그 기다림은 끝이 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다음은 특별한 연대 추모사 순서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고 김정훈 아버지 김순신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아들 김정을 잃은 김순신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1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과 함께 떠나신 선생님들, 소방관님들, 이사자분들의 영령 앞에 서게 되니 10월 29일의 충격과 절망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조여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전후하여 2달 동안 거의 매일 정원 있는 대전 추모원에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눈물이 흐르고 갔다 와도 눈물만 흘렀습니다. 11년 동안 대전 현충을 찾아오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눈물은 얼마나 많은 이곳을 적시고 또 적시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저는 12.3 내란 이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집회에 나가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예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집회에 나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국가를 흔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만듭니다.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권들이 들어설 때마다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억압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이태원의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는 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윤석열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안전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장벽이 남아있어 우리 유가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할 일이 많은 직원들을 통솔해야 하는 제가 어쩌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이 나라의 재난 피해자들이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한 사람을 더 만나야 집에 돌아가 곤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소방관님들 뵙기에는 면목이 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원고 아이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참사를 당한 우리들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호이도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서 숨을 거둔 나이 어린 청년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며 함께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 봐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 아직도 싸우고 있다, 버티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 늙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명령을 뵙고 다시 한번 아들을 향해 굳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굳게 결심해 봅니다. 여러분의 흥생과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와 이태원의 아픔에 함께 해주시고 연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연대의 마음 함께 가슴에 담고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악가 바리톤 조병준님의 추모 공연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입새는 바람 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루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아직 다 건져 올리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이제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고 있는 이채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개별 헌화할 시간입니다. 선생님들과 소방관님, 의사자분들의 숭고하고 우려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자유롭게 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